그리고 이메일 잠깐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읽어볼게요. 선생님, 아이가 5학년인데 스즈키 사권을 배우고 있어요. 연습하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 레슨 전에 닥쳐가지고 선생님이 무섭대요. 하고는 하거든요. 행복하게 스스로 연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할까요? 항상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참고로 엄마가 생전 연습하라고를 안 했어요. 오히려 왜 엄마가 이제 가르치시니까 항상 레슨 받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막 이제 어떤 학생이 만약에 혼나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엄마 이야기한 게 이거 맞지? 라고 하면서 얄밉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는 레슨을 오히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엄마한테 가서 왜 나는 레슨 안 시켜주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레슨비도 안 내잖아 이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부러 도발하는 건가? 그런 뭐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너는 레슨비도 안 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레슨 못 받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울면서 아빠한테 나 레슨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한테 레슨비를 줬다고? 실제 줬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막 레슨을 조금씩 해줬을 때 그 기쁨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만약에 셈이 많은 아이다 라고 하면은 같은 선생님께 배우는 학생 중에 잘하는 학생을 자주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누구누구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며?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 아이 언어 알죠? 나 중심의 언어가 중요한 거지 누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소영이라고 해볼게요. 소영이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며? 나는 비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이름이 지혜라고 해볼게요. 지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언제 소영이 따라갈래?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소영이가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정말 내가 소영이처럼 어렸을 때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먹어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중심이 나예요. 나 지혜야 너는 언제 그거 따라갈래? 왜 이렇게 너는 연습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 소영이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데 나는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비교는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너무 좋다라는 거지 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또는 더 좋은 거는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함께 배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혜 너무 잘하더라. 엄마는 이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연습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엄마 레슨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빨리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보면 엄마가 항상 같이 배우셨어요. 물론 알죠. 그 엄마가 그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알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상 엄마가 항상 연습을 하고 있으면 뭔가 엄마가 나한테 연습하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누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런 분위기 어떠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99% 노력을 하는 사람과 99%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중에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김윤서님께서
바이올린 중학생 전공자입니다. 같은 클래스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열등감보다 위축되는 감정들이 많은데 어린 친구들도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위축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그랬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12시간씩 해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연습도 안 하는데 그냥 해. 특히 나보다 한참 어린데 막 신동처럼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독일에서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김나지움을 같이 대학과 다녔는데 앞으로 졸업 후에 갖고 싶은 직업을 골라서 2주 동안 그 직장에 가서 인턴으로 생활을 해보는 거. 그 인턴의 멘토한테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으니까 음대 교수님 수업을 2주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청강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제 보고 마지막 날 제가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지금까지도 오늘 또 그 생각을 했던 답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윤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게 도대체 99% 노력을 하는 사람과 99%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중에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저 친구는 가끔 너무 잘한다. 그러면 길게 봤을 때 분명 이제 연주 영역이라는 건 타고난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진짜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 노력하는 학생들이 성공합니까? 누가 더 나중에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더 잘 된다고는 자기가 대답을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99%의 능력으로 잘하는 학생보다 99%의 노력으로 잘하는 학생이 오래 살아남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래 살아남더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 윤서님이 위축받지 말고 능력으로 잘하는 학생보다 노력으로 나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더 잘 된다는 40년, 50년 동안 국제콩쿠르라는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은 다 서셨던 분이 인증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한번 지금 능력의 잣대에 들이내밀지 말고 지금 연주 잘하는 그 학생들의 노력의 그 정도의 잣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동생 나보다 훨씬 5살이나 어린 학생이 나보다 이만큼 잘하네?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나보다 3시간씩 연습을 더 하네? 그거에 대해서는 주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공정한 거죠.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래가게 만들 수 있는 비교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학생이 고른 곡이 그 학생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시너지를 효과가 나가지고 더 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실력이 아니라. 근데 실력이라는 건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거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엄청 열심히 한대 라는 거를 부러워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비교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런 카테고리로 비교를 하신다면 스스로한테 연습의 동기부여가 될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교수님,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음감이 좋은 편인데 그래서인지 악보를 봐서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네요. 자꾸
귀로 듣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악보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보를 배우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올린 공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방금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잖아요. 악보를 보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운다? 이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악보 보는 방법이지만 앞으로 아이가 음악 전반에 대해서 악보뿐만 아니라 이론, 화성악, 박자감,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GR이랑 화이트알이랑 고양이 봄 이런 것들을 편곡 작업을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편곡 작업을 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점이 피아노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하기 싫어했다는 거. 악보 보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놓쳤구나 라는 후회가 있었거든요. 피아노는 멜로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멜로디가 가기 위해서 이 멜로디가 아름답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아래 어떤 전반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화성 때문에 고양이 봄처럼 느껴지는구나. 또는 이 신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 신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편곡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더 나아가서 표현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보 보는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더 깊이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때 피아노 배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요즘 피아노 독학도 많고 또 어플을 통해서 악보 배우는 방법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악보 익히는 것은 그렇지만 전반적인 깊이를 위해서 피아노 배우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